안녕하세요. 눈을 떠요. 부인입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8회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합격생 비율 가운데 20대, 30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남편 없이 영상을 좀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5개 정도의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공부한 방법,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실무 교육을 받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쉽게 우리가 소공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소공으로서 일을 하면서 일상은 일반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계약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차례 봐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고요. 이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고정돼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1차와 2차 시험을 그 하루에 같이 지원해서 볼 수도 있고요. 나는 올해 1차만 보고 내년에 합격하면 내년에 2차 봐야지 해서 1차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작년에 1차에 합격했다면 올해 1차는 면제되어 2차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은 동차라고 해서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 시험이 사실 내가 좀 시간 여유가 없다면 올해는 1차, 내년에 2차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1차 과목인 민법은 뒤에 이제 2차 과목인 뭐 공법 혹은 이제 공시법 혹은 중개사법에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이 좋은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득점을 해서 상대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고득점해서 그 해에 뭐 일정 부분의 학생 수 커트라인에 드는 거가 상대평가인데, 이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 60점을 넘되 각 과목당 40점 이하의 꽈락을 면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시험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2차고 1차 시험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을 본 거고요. 이제 바로 채점을 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에서 다 12개씩 틀렸고, 대신 이제 점수가 70점, 70점이기 때문에, 맞나? 70점, 70점이기 때문에 꽈락을 면했고 평균 70점.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장점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2차 1교시부터 볼게요. 2차 1교시를 보면은 이제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본 시험지인데, 중개사법에서 13개를 틀리고 공법에서 18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67.5점, 이거는 55점을 받았어요. 다행히 꽈락은 면했고 평균 61.25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1.25점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만 사실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준비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학습법에서도 이 60점 커트라인에 맞추는 것 때문에 좀 더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2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번만 따로 보는데 15개를 틀렸고 62.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과목이니까 뭐 꽈락하지 않았고 62.5점이기 때문에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이렇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해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시험 준비는 4개월 정도 했습니다.
6월에 퇴사를 하고 이제 6월에 퇴사를 하고는 조금 이제 뭐 쉬다가 7, 8, 9, 10, 4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을 좀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4개월보다는 조금 더 길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고, 나는 바짝 해서 올해 무조건 딸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4개월 정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개인차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여럿이 같이 공부하면서 좀 으쌰으쌰 해서 힘을 내는 스타일이 있고, 저는 이제 집중을 잘 못해요. 못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것도 있고, 또 시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학원을 가봐야 이제 진도 따라가기 바쁘겠다라는 생각에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강의를 들었냐?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워낙에 많은 연령대에서 보는 시험이고 두루두루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강료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100만 원대 정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시험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 나는 어쨌든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 막 돈을 그만큼 써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열심히 서치를 해서 무료 강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강의를 들었고요. 처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이제 책을 그냥 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좀 빠르게 듣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7월 한 달은 이제 시간 계획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냥 회사를 가는 것처럼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나는 공부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전에 일어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머지 3, 4시간 정도는 이제 기본서를 혼자 보고 이런 과정을 7월에는 계속했어요. 제가 한 달 안에 압축적으로 다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 뭐 제가 들었던 강의는 기본, 심화, 뭐 실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선은 기본 강의를 가지고 매일매일 듣고 들은 거에 대해서는 기본서로 꼭 읽는 이 과정을 7월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했고요. 그렇게 한 회차를 돌고 난 다음에 이제 8월에는 인터넷 그때도 비슷하긴 했어요. 인터넷 강의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분량이. 그래서 8월에도 한 3, 4시간 정도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기본서를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8월 중후반부터는 그 듣다 보면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만 이제 심화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심화 강의는 이제 뽑아서 듣는 거죠. 다 들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는 내가 물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그 물권에 관련된 강의만 뽑아 듣고 다시 또 기본서를 읽고 7월, 8월 동안은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기본서를 내가 2번 이상은 읽어야지 라는 계획을 하고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니까 이제 발등에 막 불이 떨어졌어요. 9 to 6로는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아침부터 뭐 8시, 9시까지 거의 12시간을 공부하는 그 계획으로 바꾸게 됐어요. 특히나 9월에 들었던 생각은 그냥 1차만 일단 합격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특히나 공법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나? 이제 머리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그래 1차라도 보자라는 마음으로 민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는 1차는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민법하고 학개론을 굉장히 반복을 했고요.
학개론 같은 경우는 사실 7월에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8월부터 9월 둘째 주에 오기까지 요약 그거를 뽑았어요. 그것도 인터넷에 막 찾아보면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 학개론 정리 파일 같은 걸 블로그에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학개론도 기본서가 막 두께가 이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른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학개론은 한 번 정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약본 뽑은 걸로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학개론은 이제 경제학개론하고 약간 그런 경영 쪽하고 좀 섞여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국제통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경영학 내용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수요 공급이나 이런 파트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잘 이해를 하면 학교로 나머지 부분은 거의 파랄이 암기거든요. 뭐 학자 이름 외우고 뭐 무슨 뭐 경제적 어떤 흐름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막 외우는 거기 때문에 학계로는 이제 요약본을 보면서 암기였고 이제 민법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기본서를 2번, 3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9월 중순쯤 와서는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는 EBS에 가시면 매 회차별로 다 답안하고 문제지하고 올려주니까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풀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이게 작년 거, 재작년 거, 그 전 거 계속 풀어보면 약간 패턴이 있어요. 아,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 이건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해야겠죠. 그래서 틀리는 부분 중에서 이제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것보단 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6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아서 볼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100점 맞았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공인중개사를 우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를 풀어보면 거기서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 나 여기는 이제 안 봐. 이걸 다 버리고 볼 것만 딱 남기고 거기에서 이제 축약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요. 2차 시험도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2차도 모의고사를 보니까 좀 할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도 특히 세법 같은 거는 이제 국세랑 지방세랑 나눠져서 파트가 있는데 국세에서는 이것만 보고 지방세에서는 이것만 봐야겠다 해서 선별을 하고 공법에서도 한두 개 챕터는 날리고 나머지만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중개사법은 말 그대로 중개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암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뭐 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차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9월 중순쯤에 들어가지고 다시 기본서를 펴서 2차는 이제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파트에 대해서만 기본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7, 8, 9월 동안은 기본서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강의로 개념을 익히면 그걸 무조건 기본서로 복습을 하고 시험지를 풀고 나서도 무조건 기본서를 한 번 이상은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제 시험 지문을 이해해야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본서로 이 법에 대한 이런 개념들, 법의 용어, 법의 문맥 이런 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 중순쯤 왔을 때 한 시험이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 안에도 뭐 OX 퀴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면서 절대 틀려선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 못해도 1차는 붙자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고요. 다행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61점, 62점 이런 애매하지만 감사한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은 다르니까 본인에게 가장 맞는 스타일을 찾으셔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근데 앞으로 이 시험이 상대평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해요. 워낙 공인중개사 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률도 거의 치킨집 다음으로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포화된 시장이라서 앞으로 시험을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이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든 좀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낮을 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음번에는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소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